이상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스가 내각이 이제 본격 출범을 했는데 폭발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네. 내각 지지율이 74%예요. 역대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다만 아베가 물러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일본 국민들은 꿈에서 못 깨어난 거예요. 아베가 가고 났으니까 스가는 다른 사람이다. 스가는 일본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해줄 거다. 일본을 부흥시켜 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수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정권의 문제인 건데 이 자민당 정권의 폐부를 아직도 일본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스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도 세탁을 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후원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서 지금 뭐 4대 계파들한테 전부 다 손을 빌려가지고 수상이 됐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무래도 좀 반푼이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늘 했습니다. 반푼이? 네. 제대로 반푼이? 반푼이라는 말을 듣던 국가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한테도. 반푼이? 네. 아니 저는 지금 반푼이라고 하니까 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번에 이제 아니 그런 훌륭한 친구들은 이제 계속 유임이 됐죠. 있지? 네. 이지표를 받은 게 그렇죠. 고이즈미 신지로는 입 후보도 안 했는데 누가 한 표를 던져줬을까요? 만일에 이걸 본인이 써낸 거라 그러면 이 사람도 멘탈 대단한 건데. 아무튼 아베가 최장수 총리를 하는 동안 사실은 스가도 똑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수 관방장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베의 지난 7년, 8년 동안의 4차 내각 안에서 지금 보여줬던 스가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물론 1200명의 비서관을 거느린 이마이 비서관하고의 그 알력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일본 공무원들을 8년 동안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스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아베는 자민당 정조회장을 밀었습니다만은 그 압박을 사실상 아소다로하고의 협잡으로서 물리치고 지금의 4대 계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어떤 일종의 흡입력 내지는 조정력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마이 다카야라고 하는 비서관이 아베의 최순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들을 다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그 2인자로 이제 하세가와 H라고 하는 그 보좌관이 2명이서 사실상 아베 모든 그 국정을 감당해 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관저 정치를 완전히 이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게 되자마자 이러한 경제산업성 출신 그 비서관들의 역할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외무성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밀어줬던 계파의 그 권력들을 양분해주고 있는, 나눠주고 있는, 사분할해서 주고 있는 형상인 건데 이거를 일본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아까 이제 최장수 관방장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베가 추진했던 뭐 아베노믹스, 대표적인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모든 정책들은 사실 아까 그 비서관, 보좌관들의 입안과 스가 관방장관에 의해서 조정되고 발표되고 실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허수아비나 같은 존재인 거죠. 그냥 흑수저 정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순탄한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 동안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흑수저는 아니죠. 내가 흑수저라 그랬어요? 네. 네. 플래티늄 수저에 가까운 그런 자기가 길을 걸어온 게 사람인데. 아베인 거죠. 특히 아베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네. 왜냐하면 일괄 교육제도를 통해서 그 같은 재단 안에 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한 재단 안에서 전부 다 이제 다 한꺼번에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학원 재단 안에서만 모든 학업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적표는 사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실질적인 정책을 조정했던 사람이 스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2인자에서 1인자로 위치를 바꿔치기만 했을 뿐 정책상의 변화가 보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아베의 정책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전부 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무역 제재하고 또 뭐 아베노믹스 이뤄내고 기존에 이제 무슨 군사적인 정책 강화하고 이런 것들 자체를 아베의 공이자 스가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요것들을 이제 빨기 시작하는 언론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베 밑에 있었으면 스가는 아베보다 훨씬 뛰어난 2인자였구나. 실무형 어떤 관료였구나라는 부분으로 지금 오해를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각들을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했는데 이 내각이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완전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회전문 인사의 파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스가 요시히데는 무파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밀어주는 어떤 의원들은 있어요. 의원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나가와 현이 가난한 시골 동네고 또 주변에 엮여져 있는 의원들 중에 일종의 파벌에 이룰 만한 계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스가는 총리로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아소파, 그러니까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이죠. 이 사람이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부총리가 연임된 거야. 보통 총리가 바뀌면 부총리도 바뀌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부총리는 그대로 자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총리의 재임 기간으로서는 스가나 아베를 뛰어넘는 최장수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재무금융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아소파를 이끌면서 후쿠오카에 금융센터를 옮겨가려고 하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파벌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총무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토 로타라 그랬고 니카이파의 계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총무상에 올랐고 이 법무상은 가와카미 요코라고 여성 법무부 장관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기시다파 소속인 거예요. 4대 종파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내각들을 나눠 먹은 겁니다. 핵심 4대 요직을.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5명이고요. 아베 안에서 위치만 바꾼 사람이 3명. 그리고 전번 내각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4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20명 내각 중에 17명이 사실은 회전문 인사이지만 계파 분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이 사람들도 새로운 맛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 다녔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몇 사람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관방장관이 있어요. 아베가 하고 있던 스가가 하고 있던 자리였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2인자고, 일본 안에 이제 모든 내각들을 조정하는 이 위치인데, 이게 가토 후성 노동성 장관이 이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생 노동성 장관에는 전임,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전 아베 내각에서 후생 장관을 하던 사람이 딸려 들어온 거예요. 이 가토 후생성 장관은 아베 최고로 친한 친인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관방장관 자리를 아베의 똘마니한테 그대로 다시 물려주고 자기는 그대로 총리 자리만 이어진 거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제일 비난을 받고 있는 거는 신임 방위상입니다. 기존에 고노다로가 하던 방위상을 신임한테 물려줬는데 기시노부오라고요. 전 외무부 대신인데 이 사람이 아베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한테 국방장관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고노다로는 뭐 혁신 장관인가? 이 방위상의 위치를 친동생한테 넘겨줘 버린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봐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국방상 같은 경우에 고노다로가 굉장히 욕심을 내고 지키려고 했던 자리였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이제 미국하고 우주군을 같이 병합한다는 둥,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동아시아 강국이 된다는 둥, 헌법을 개정해갖고 또는 그 기존의 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등 뭐 이런 큰 소리를 쳐가면서 앞으로 일본의 국방 예산, 엄청난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당신은 앞으로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니 혁신청 장관을 해주시오라고 고노다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친동생을 앉혔다는 거죠. 만일 여기서 기시노부오가 미국하고 협의를 봐갖고 진짜 유도탄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미국산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어떤 그 최신 무기들을 도입해가지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떠맡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군국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자민당이나 현대 그 스가 내각 안에서 도드라진 활약을 보여준다고 치면 그 다음번 총재, 내년에 있을 총재 자리는 사실 이 사람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벌이 좀 있었으면 자기 후계자들을 요직에 앉혀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 두 자리, 관방상과 국방상을 아베 똘마니와 친동생한테 양보를 해버린 거죠. 이건 그만큼 스가가 이 내각 장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까 얘기했던 갓도 가스노부 후생상은 그 집안 쪽에서부터 친한, 어렸을 때부터 친한 그 동네 친구라고 볼 수 있는 똘만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그 모태기 외무상, 네. 이름이 왜 있다 이게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그 집권 초기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 외무상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시정일관 강제징용 뭐 이게 불법이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 소리를 뱉고 있는 자인데 이 자를 그대로 유임시킴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개판 광고 잘 받고 모모토 살게요 이러 들어가. 팔아야 산다의 최대 히트 상품이죠. 네. 모모토. 모모토. 차량 충전기. 네, 모모토를 오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예쁘다. 네,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레드 봤을 때도 예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루도 진짜 예쁜데? 먼저?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골드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골드도 예뻐요. 모모토 광고주님이 구매, 매매보다는 녹색 창에 모모토를 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해 주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모토가 야심이 큰 회사입니다. 자동차 용품이나 모바일 용품들의 종합샵을 꿈꾸고 있어요. 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차량용 제품 쏠쏠하게 필요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모모토라는 회사를 홍보하면서 매주 아마 새로운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이버에 모모토만 검색하셔도 네. 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어떤 그 진척 관계는 전혀 볼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 모태기만큼은 어디로 옮겨주길 바랬는데 결국 이놈이 결국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외교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바 가츠요시 국토교통상 유임됐는데 별 의미 없고요.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 네, 이 여자 담당상이죠. 이 사람도 이제 아베의 어떤 딸랑이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데 올림픽이 연기됐는데 아직 취소는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 담당상으로 맡겨놓고 아마 취소 때까지 일종의 책임을 다 지우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도쿄도지사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기오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이거 아무 힘없는 자리인데. 네. 아무튼 이 자리도 그냥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네. 존경받는 또라이 고이즈미 신지로도 환경상 유임이 확실시 된다.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 왜 자꾸 한 표 갖고 그러니? 네, 아무튼 고노다로 방위상이 이제 행정개혁상이라고 하는 위치로 옮겨갔는데요. 참, 행정개혁을 70 넘은 노인한테 시킨다고 하는 것도 정말 희한한 일인데, 이 행정개혁을 1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부러운 거야. 대한민국 같은 전자정부를 어떻게든 일본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 1년 만에 하겠대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생상에 왔던 다무라 노리히사 이 사람 역시 전번 후생상이기 때문에 아베의 그냥 똘마니인 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외에 내각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 사람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유임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여러 가지 파벌들하고의 거래 관계를 굉장히 이제 많이 중개를 한 스가 총리 만들기의 핵심 요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간사장으로서 자리가 유임됐기 때문에 자민당은 여전히 니카이의 소속 안에 있고, 따라서 자민당 소속 의원들도 아베 스가의 선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정회장이 아무튼 물러났는데요. 기시다 후미오는 지금 차기 내년에 있을 총리 선거에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 벌써부터 취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든 그냥 확 눌러 앉혀야 내가 내년에도 총리를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73%라는데 이게 일종의 양날의 칼 같은 저기가 있는 겁니다. 스가 내각이 지지율이 낮으면 스가 내각이 앞으로 정책을 잘해서 뭐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스가의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정치력들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데, 시작할 때 탑에서 시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스가 월등한 정책을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73에서 시작했는데 불과 다음 달 돼서 60되고 그 다음에 50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자민당이나 일본 내각의 어떤 인기도 떨어지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스가 자체를 말하자면 퇴진시키고 내각을 해산해서 재선거를 하자는 요구가 자민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건 스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지지율을 지켜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지키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나마 지지율이 50% 넘을 때 한 60%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해산을 하고 지금 선거를 해야 그나마 지지율 60%를 가지고 또 60% 이상 3분의 2 이상 의석을 잡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가를 일찍 퇴진시키자라는 요구가 올 수 있는 데드라인이 60%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4%에서 보면 한 14%밖에 안 남은 거야. 시작하자마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 총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 일하는 내각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민당 안에서 언론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을 관방상으로 일을 해와놓고 지금 와서 일하는 내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 일본 내각이. 그러니까 캐치프레이드 이상하게 잡은 거야. 네. 근데 마키님이 뼈 때리시는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셔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네. 내가 보기에는 그럴 목적으로 스가가 등판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꺼내는 정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입니다. 네, IAEA를 설득해가지고 오염수를 기어이 방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스가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을 때 관방상이었을 때는 다음 정권에서 해결한다. 이번 정권에서는 아니다. 내년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었는데 그 다음이 자기일 줄은 몰랐던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출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쪽 앞바다에다 뿌리면요, 1차적으로 우리 부산 앞바다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태평양 쪽으로 해류가 돌아 나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류 중에 일부가 우리 연안에까지 닿는 것들이 그 역학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그 당시 그 2011년 사고가 있었을 때 나갔던 방사성 물질들과 폐기물들이 지금 북태평양 전체를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돌아오는데 9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뿌리게 되면 이러한 그 세계 바다의 오염들이 엄청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스가가 강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이 디지털청 신설입니다. IT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IT 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게 내년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개혁상으로 임명된 인물이 히라이 다쿠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히라이 다쿠야는요, 일본에 있는 의원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IT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태블릿을 들고 다니십니다. 태블릿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태블릿이지.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분이 검색도 합니다. 국회 회기 중에 이 태블릿 PC로 악어 그림, 악어 사진을, 악어를 좋아하나 봐요. 악어 사진을 검색해서 보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비난을 엄청나게 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원하고는 거기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문자를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다 보여주기도 하고, 틈만 나시면 네, 음란 문자도 주고받으시고 누드 사진, 비키니 사진도 그렇게 검색을 하셔갖고 동료들하고 즐겨보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IT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태블릿으로 사진도 잘 찍으시고 네. 네, 아무튼 그만큼 그 경쟁력 있는 한국 국회에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유일하게 태블릿을 갖고 다니면서 악어 동영상을 즐겨보시는 히라이 다쿠야밖에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또 대표적인 일본의 악플러예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선거 관련돼서 이제 3인당이라고 야당이 있거든요. 야당의 후쿠시마 미즈오 대표가 이제 자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써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IP 추적되는지는 모르고 입닥쳐의 할망구야라고 공개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들통이 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미안하긴 한데 그냥 야당한테 하는 야유 정도로 받아줘라. 우리 사이 웃고 넘어가지. 이걸 했었던 일본 국회의원들 중에 댓글도 쓸 줄 아시는 정말 IT 전문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앞으로 이제 IT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행정 전산망부터 시작해갖고 일본 IT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분은 이제 미디어 기업 시코쿠 신문사 사주 가문이래요. 미디어 기업이요? 네. 신문사인데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 종편 니신 니폰 방송 뭐 이런 것도 경영하고 이래가지고 방송사 대표도 지냈던 사실상 일본에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예, 수구 언론의 경영자기도 하셨고 일베이기도 하시고 태블릿도 쓸 줄 아시는 이분이 앞으로 1년 후에 일본의 IT 국제적인 IT 경쟁력을 확보하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아라시가 그래서 아라시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라시가 너무 늙어서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바꿨잖아요. 네. 뭐죠? 뭐 이름도 탄환소년단인가? 뭐 아무튼 아니 탄도소년단 탄도소년단. 아니 뭐 그래 그거 탄도소년단이라고 이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네, 방탄소년단에 대적한다고 합니다. 아, 걔네들은 뭐 얘기 쏙 들어간 지가 언제대요. 거기에 이제 중장기 정책으로 일본을 부흥시킬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본 젊은이들을 위한 불임 지원을 강력하게 시행해갖고 앞으로 일본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인구를 늘려내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정책까지 이분이 꺼내놓으셨습니다. 네, 71의 노인네가 이제 불임 지원으로서 국가를 살리겠다. 야, 놔놓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중장기적인 일본 국가개발 프로젝트로 불임 지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아베 회전문 아베가 아니 스가의 회전문 인사를 보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 일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이러한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74%까지 치솟았다는 일본 국민은 이제 정말 비판 능력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고 지금의 일본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게 봐져요. 근데 스가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외교에 대한 부분으로 일본의 정상화를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의 외교를 펼칠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